시민이 쓰고 학생이 그린 여행자 11학 이야기. 나를 즐기는 여행자에게 유관순의 후예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장터라는 공간에는 단순하게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는 삶의 애환과 즐거운 추억, 그리고 민중의 역사와 시민의 자긍심까지 녹아있다.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기를 맞은 올해 공주 산성상권은 특히 더 그렇다. 열사께서 수학하셨던 공주 영명고등학교 후배들이 사파를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글을 써서 이 책을 만든 이유도 거기 있다. 1919년 4월 1일 공주 영명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공주 시민들이 독립만세운동을 펼쳤던 그날 장터의 함성과 100년이 지난 지금 열사의 후예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먹자골목의 소상공인을 위하여 글을 쓰고 사파를 그리는 마음은 분명 똑같을 것이다.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자 모두가 나를 즐기는 12가지 즐거움을 만나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인 나를 찾는 행운을 누리길 빈다. 가을 단상 고현숙. 바람이 차다.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에 코끝이 시려우면 문득 떠오르는 숱한 생각들 중에 나의 엄마가 있다. 벌써 4, 5년째 병석에 누워 계신 90살 애기 우리 엄마. 지금의 나보다 젊으셨던 내 기억 속의 엄마는 단풍 구경은 엄두도 못 내고 가을이 깊어지면 시름도 깊어져 한숨 짓고 계셨다. 난방을 위한 연탄과 겨울 밥상을 위한 김장 준비 때문이었는데 우리 가족도 적지 않은데 하숙생까지 많은 집이라 준비해야 할 물량이 워낙 많았었다. 연탄 2000장과 김치 500포기를 준비하면 비로소 발 뻗고 잠이 온다던 엄마. 그 덕에 엄마는 늘 산성시장의 VIP였다. 쌀집, 고깃집, 생선가게, 야채, 과일가게, 연탄집, 그릇집, 게다가 집안 대소사를 위한 떡집과 한복집 등 여러 가게의 중요한 손님이었다. 막내였던 나는 바쁜 엄마를 고망지처럼 따라다니며 성가시게 굴었고 그랬던 기억 때문인지 오랜 기간이 흐른 지금에도 난 산성시장을 잘 간다. 장돌뱅이 마냥 5일장 날짜를 세고 못 가는 날은 서운한 생각마저 든다. 어깨를 부딪히며 사람에 떠밀려 다니던 추억 속의 시장은 아니지만 엄마와 같이 했던 추억들을 남편과 딸들에게 들려준다. 산성시장에 오면 자식들 가르치려는 일념으로 늘 바쁘고 씩씩하게 사셨던 여장부 같은 엄마가 있다. 시장에 오면 그렇게 엄마를 추억할 수 있어서 좋다. 그때의 엄마 덕에 찬바람 불어도 연탄 걱정, 김장 걱정 없는 막내딸은 떨어지는 단풍잎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시려온다. 숟가락으로 사과 긁어주던 할머니. 나는 참외를 긁네. 박진희. 내 증조할머니께서는 병석에서조차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던 분이란다. 꼬장꼬장 하셨던 그분이 첫 중손주를 얻고는 곧잘 어부발을 하고 마실을 다니셨을 때의 일이다. 좀처럼 없던 일에 동네 아낙들이 몰려와 증손녀가 참 예쁘네요. 인사치레를 건네면 그리도 기꺼워하셨단다. 허나 자칫 볼이라도 쓰다듬는 날에는
경우 없는 여편네가 남의 집 귀한 증손녀 몸에 손을 댔다. 라며 석 달 열흘을 노여워하셨다고 한다. 증조할머니께서 증손주들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기억에 없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할머니 또한 손주 사랑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우실 뿐이다. 할머니께서는 살아생전 긴 행정 끝에 사온 사과를 손주들 입가심용으로 내곤 하셨다. 그때마다 꼭 반으로 갈라 씨를 발라내고는 숟가락으로 독독 긁어주셨다. 목을 길게 빼고 제 차례를 기다리던 손주들은 긁기가 무섭게 곱게 갈린 사과를 낼름 입안에 넣어댔다. 어른들이 따로 가르쳐준 적은 없는데 재미있게 먹는 법은 어찌 또 알았을꼬. 담은 이빨 사이로 사과즙을 짜서 삼키고는 탈수된 과육을 꼭꼭 씹으면 사각사각 소리까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른다. 지난 봄부터 코로나19로 등교가 미뤄지면서 맞벌이하는 여동생네 아들, 딸을 돌보게 되었다. 그 옛날 할머니에게 받았던 사랑을 어린 조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서 계절 과일인 참외를 같은 방법으로 먹여보았다. 반으로 잘라 속을 차게 하는 참외씨는 발라내고 원을 그리듯 속살을 긁어내 입안에 넣어주었다. 엄지를 여러 차례 치켜 세우며 칼로 숭덩숭덩 잘라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단다. 그럼 그렇지. 손목이 시큰하도록 참외를 긁은 보람이 남는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 보니 비닐봉지에 붙어 참외싹이 살포시 올라와 있다. 참외를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어디서 튀어들어갔는지도 모를 참외씨가 싹을 틔웠을까.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나 역시 참외씨가 싹튼 건 처음 보는지라 신기하여 화분에 옮겨 심어보았다. 제대로 자라줄리 만무하지만 혹여 떡잎이라도 보게 될 즈음엔 참외킬러 조카들과 추억 하나를 더 만들 작정이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장맛비가 드디어 꼬랑지를 내렸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공주 5일장에 장보러 오는 사람들이 몰리는 때와 맞물렸다. 고사리 손 양옆으로 잡고 그 옛날 할머니 손잡고 구경 다니던 싸전이며 국수골목에 동행해봐야겠다. 찬란한 유산 공산성의 아침. 이영우. 지척에 두고 3일 만에 공산성을 산책했다. 실종된 가을을 되찾고 싶었다. 찬 공기가 맑은 가을 하늘을 선사해준 아침이다. 공산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금강대교는 파란 하늘과 물속에 투영된 또 다른 금강교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으로 아름다웠다. 누군가 하나 둘씩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에서 사람들의 순수가 느껴지고 그 옆을 지켜주는 아름드리 고목나무는 공산성을 지켜주는 파수꾼이다. 천년고찰 영은사업 은행나무와 단풍은 실종된 가을을 선사한다. 나란 일에 시달리던 임금님이 풍류를 즐겼다는 임류각은 아침 햇살과 단풍으로 아름다운 빛을 더한다. 산책길에 바스락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를 즐겨보고자 했는데 공원 관리인들은 산책로를 말끔하게 치워놓았고 이토록 찬란한 유산을 남겨놓고 아직도 유물을 조사 중이라는 안내판이 걸려있다. 가는 곳마다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내 고향 공주는 오늘 훌륭한 가을을 안겨주었다. 내려오는 길에 만난 가을은 갈잎이 초록을 삼키자마자 떨어진 가을이 수복이 쌓였다. 두 손 벌려 한 움큼 가을을 짚는다. 가을, 딱 이만큼만 내 곁에 머물러 달라면 머물 수 있을까?
내 인생에 또 다른 가을이 간다. 재민천 물소리. 장은숙. 금학동 생태공원에서 발원된 재민천은 시내 사람들의 젖줄이었다. 아침이면 빨래를 하고 점심땐 아이들 몇 감고 별들이 초롱한 밤이면 어른들 몇 감는 장소였다. 땀내 나는 하루를 살아낸 어른들은 밤이 되면 하나둘씩 재민천으로 모여들었다. 호서극장과 공주극장 다리 밑에는 남자들의 차지였고 우체국 다리 밑에는 여자들의 차지였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남녀 7세 부동석은 자연스레 이루어졌다. 그땐 그랬다. 초롱초롱한 별을 등불 삼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엄마를 쫓아가며 신난 아이들과 짠내나는 하루를 살았던 고단한 어른들은 시원하게 목욕을 하면서 땀으로 범벅이 된 하루를 씻어냈다. 밤이라고는 하지만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달밤은 목욕을 피했고 서로서로 등도 밀어주면서 방앗간 참새 나락 까먹듯 낮의 일을 수다로 풀었다. 순이네 집 개식기가 새끼를 낳은 이야기부터 철이네 집 부부싸움 이야기, 오늘 국수집 골목이 미어 터지던데 장사가 잘 됐나벼. 칠성당 아이스 깨끼 동났디야. 여기저기서 맛깔스러운 말들에 하하하 웃음소리가 재민천 물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재민천은 공주 시내 사람들에겐 어머니와 같다. 시내 중앙을 관통해 흐르기 때문에 몇 분만 걸어도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슬플 때, 뭔가 안 풀릴 때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 강물은 소리가 없지만 숱한 사연이 함께 흘렀고 냇물은 졸졸졸 소리를 내지만 어려웠던 시절의 추억을 담고 있다. 조선의 문신 이항복은 동방화촉에 신부의 치마 끈 푸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은 소리라 하지만 난 자연이 내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은 소리라고 생각한다. 냇물은 작은 돌멩이 하나를 만나도 소리를 낸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작은 추억들도 잎새를 흔드는 작은 바람에도 깨어나와 이야기를 만들고 역사를 만든다. 냇물에서 몇 감은 추억 하나쯤 없는 사람이 있을까마는 재민천은 어려웠던 시절의 추억을 담고 있다. 아이들 웃음소리와 빨래터 엄마들의 수다소리, 야밤 목욕하며 떠드는 소리, 산성시장 흥정소리가 물소리와 함께 섞여서 흘렀다. 학창시절의 추억. 장은숙. 70년대, 8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갖고 있을 추억이다. 나는 차비가 30원 할 때 중학교 들어가서 70원 할 때 고등학교 졸업했다. 콩나물 시루처럼 꽉 찬 버스는 마지막으로 타는 우리 동네를 그냥 지나치기 일쑤였다. 꽉 차다 못해 구겨지기까지 해야 했었던 버스에 차장 아저씨가 오라이 하면 버스는 문도 닫지 못한 채 출발한다. 자가용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자식들을 많이 낳았던 시절이니 버스는 만원 버스일 수밖에 없었다. 장날이면 더 심했다. 장날은 버스 타는 걸 포기해야 했을 정도였지만 늦잠꾸러기였던 나는 늦더라도 버스를 타야 했었다. 그래서 난 지각대장이었다. 중3 때 담임이 우리 동네에 사셨는데 내가 왔나 보고 나서 장땡땡이 왔으면 출석 부를 필요 없다고 했을 정도다. 어려운 살림에 용돈은 받을 수가 없었고
어쩌다 고모가 와서 500원, 1000원 주면 그걸로 차비하라고 했다. 요즘 아이들한테 그러면 용돈은 용돈이고 교통비는 따로라고 했을 건데 순수했었던 시절엔 부모님 말이 법이었다. 걸어가고 남긴 차비와 준비물 산다고 약간 높게 불러 꼽을 친 것으로 친구들과 산성시장 만두집을 간다. 그땐 간식집 주변이 만두도 팔고 기름에 튀긴 것들을 파는 가게들이 몰려 있었다. 대개 비슷한 사정으로 남학생도 그쪽으로 오게 되고 자연스레 미팅도 이루어졌다. 그게 탈로 나서 정황 맞은 친구들도 있다. 그 시절엔 미팅하면 정황 맞았다. 등신 같았던 나는 남자랑 말하면 시집 가야 하는 줄 알고 초등학교 동창이 말을 걸어도 도망갔다. 집이 먼 학생들은 토요일만 차비랑 풀빵 한 개랑 바꿔 먹고서 20리 넘는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 20리도 넘는 길을 풀빵 하나랑 바꾸다니 먹을 게 귀했던 시절의 이야기다. 집집마다 아이들도 많았고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군것질을 하려면 차비를 아끼고 걸어가야 했다. 그땐 산성시장 모퉁이 현재 싸전 입구에 호떡 장사가 있었다. 학기 말엔 선배들이 놓고 간 교과서를 모아서 갖다 주면 호떡을 그냥 줬다. 지금은 호떡을 종이컵에 담아주지만 그 시절엔 종이에 싸서 줬고 종이도 모자랄 때였다. 좀 일찍 끝나거나 토요일 같은 때 차비 아껴서 호떡 한 개 사 먹고 우금치 고개를 걸어가다 보면 트럭이 세우고 어디까지 가냐 물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땐 횡재였다. 지금은 꿈 같은 이야기지만 차비 아껴서 호떡, 만두, 풀빵 사 먹던 기억은 지금도 학창시절의 추억으로 남아있다. 지금이 제일 좋은 산성시장 어느 가게. 진영삼. 서울 갔던 딸이 저녁에 내려온다면서 순댓국밥을 먹고 싶다고 했다. 차 시간을 보니 밤중에 도착하게 돼서 미리 사다 놓기로 했다. 한여름의 뼈국물 메뉴는 밖에서 조달하는 게 효율적이다. 순댓국을 담아올 용기를 챙기고 며칠 전에 옷장 정리하다가 수선하려고 찜해둔 원피스도 꺼냈다. 시장에 갈 때는 이것저것 볼일을 몰아서 봐야 한다. 나의 단골 사마수선집 사장님은 72세 할머니다. 17살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시장 이 자리에 수선집을 연 지 27년이 되었다. 처음 이 가게에 옷을 맡기러 왔을 때 사장님 손이 무척 빨라 일을 척척 해치우는 모습에 반했고 아무리 복잡한 공정이어도 몇천 원에서 해결되는 비용에 놀랐다. 양장점을 했던 이력이 있어서 고객이 한마디 하면 금세 원하는 모양으로 고쳐주신다. 그 뒤로는 유행지나 왠지 어색한 옷은 디자인을 새롭게 해보고 입던 옷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새 옷도 사이즈가 맞지 않더라도 수선하면 된다는 생각에 선뜻 사게 된다. 오늘 수선집은 평소와 달리 한산한 시장만큼이나 손님이 없었다. 2~3평의 작은 공간인데 이상하게도 그곳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늘어나는 것처럼 꾸역꾸역 자리가 나온다. 게다가 일단 그곳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들처럼 허물이 없어져서 어젯밤 이야기, 바람난 이웃 이야기, 못된 사기꾼 이야기, 건너 들은 이야기 등 끊임없이 이어져 차례를 기다리는 중에도 지루할 틈이 없다. 그 숱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단연 사장님이 가끔씩 어떤 말 끝에 내뱉는 호탕한 한마디 말이다. 나는 지금이 제일 좋아. 오늘도 역시 그런다. 안 입는 원피스 앞을 잘라 자켓으로 만들었다. 가을에 잘 입어질 것 같다. 수선집에서 좀 더 위쪽으로 가면 순댓국밥 집들이 모여있다. 시골집, 대성집, 두개집. 나중에야 알았지만 이 식당들은 산성시장에서 워낙 오래되고 유명한 곳들이었다. 우리 단골은 두개집인데
남편 덕분에 알게 됐다. 서울서 근무하다 내려온 남편의 지인이 맛집을 찾는 특유의 감각으로 발품 팔아 알아낸 곳이라며 그 집에서 둘이 술도 여러 번 마셨다 한다. 두개집은 3대째 이어지는 식당이다. 지켜온 오랜 세월이 무색하게 쪼르르 놓인 테이블 4개가 전부다. 직원도 없이 할머니 사장님 혼자 느릿하게 움직이신다. 우리 시어머니가 여기 주변이 다 논밭일 때부터 이 장사를 했어. 처음엔 집에서 만들어갖고 머리에 이고 다니고 천막을 치고 자리를 잡았지. 그 장사를 시어머니와 남편이 물려받고 내가 시집와서 40년째 하고 있어. 특별한 비법은 없다고 했다. 솥뼈를 이틀 쓰고 3일 쓰는 게 차이인데 우리는 조금 비싸도 그날그날 새 뼈를 양껏 쓰는 거 그거지 뭐. 옆집 앞집 다 똑같아. 방송에 나오고 어쩌고 해도 손맛이 좀 다를까? 다 비슷비슷해. 알려져서 손님이 많아지는 것도 부담이라고 했다. 힘들어서 일도 많이 못하고 내가 느려서 테이블 4개 받는 것도 바빠. 요령이 없어서 가게를 늘리지도 못하고 그저 찹쌀단골만 받는 거지. 그래도 2달이 뻗을 집이 있고 용돈벌이 하면서 먹고 살 정도는 되니 그거면 된 거 아니냐고 하신다. 육수와 순대와 건더기들을 싸주는 손이 푸짐하다. 2인분을 사면 우리 세 식구는 양껏 먹고 남기도 한다. 시장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달라진 것은 손에 든 짐만이 아니다. 아무리 들어도 좋은 위로가 있다. 분수껏 사는 거지. 지금이 제일 좋아.